읽혀버린 전술, 처참한 결정력, 토트넘의 시즌 첫 패배. 이번 시즌이 걱정되는 이유, 토트넘 vs 뉴캐슬. 토트넘 호스퍼는 1일,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4-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원정 경기에 앞서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토트넘은 골키퍼 비카리오를 시작으로 페드로 포로 로메로 드러구신 우도기 사르 비수마 메디슨 쿨루세프스키 손흥민 오도베르가 선발 출전한다. 뉴캐슬은 골키퍼 포프를 시작으로 조엘린톤 고든 반스 이사 크라프트 리브라멘토 켈리번 롱스테프 기마랑이스가 선발 출전한다.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전 1에서 1 무승부 이후 에버튼을 4에서 0으로 격파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에이스 손흥민이 멀티골 폭발, 현지 매체의 호평을 극찬으로 바꿨다. 다만 올여름 야심차게 영입한 도미닉 솔랑케의 발목 부상 문제는 아쉽다. 이로 인해 손흥민이 2023-24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최전방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사우스햄튼을 1에서 0으로 꺾은 뒤 본머스와 1에서 1 무승부.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리그컵 맞대결에서 승리,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 뉴캐슬 원정은 대단히 부담스럽다. 최근 2경기에서 1에서 6, 0에서 4로 대패했다. 무려 17점 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일이다. 더불어 평가전 포함 최근 5번이 맞대결에서 1승 4패로 밀리고 있다. 그만큼 토트넘에 있어 뉴캐슬은 까다롭고 어려운 상대다. 토트넘의 최근 뉴캐슬 원정 승리는 3년 전인 2021년 10월이다. 손흥민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3에서 2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번에도 손흥민의 발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버튼전에서 득점 감각을 올린 그다. 뉴캐슬 역시 올 시즌 초반 경기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손흥민이 한 번 더 폭발한다면 3년 만에 승리할 수 있다. 2. 손흥민 혼자 잘하면 뭐하나? 토트넘, 졸전 끝에 뉴캐슬의 전반전 0에서 1 끌려간다. 토트넘은 1일 오후 9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개최된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에서 전반전까지 뉴캐슬의 0에서 1로 끌려가고 있다. 승점 4점의 토트넘은 9위다. 지난 에버튼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손흥민이 다시 원톱으로 출격했다. 토트넘은 윌손 오도베르, 손흥민, 데얀 쿨루셉스키 공격진의 제임스 메디슨, 이브 비수마, 파페 사르가 중원을 맡았다. 데스티니 우도지, 라두 드라구신,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 포백의 비카리오가 골키퍼였다. 첫 슈팅은 뉴캐슬이 쐈다. 전반 8분 만에 하비 반스의 오른발 가마차기가 골대를 살짝 비껴나갔다. 토트넘이 첫 골을 쐈다. 전반 11분 코너킥에서 로메로가 헤더로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취소됐다. 손흥민이 전반 14분 좌측면을 뚫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쇄도하는 선수들이 없어 슈팅은 나오지 못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내준 공을 사르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가 막았다. 손흥민은 전반 26분에도 좌측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계속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다. 전반 28분 손흥민이 수비수 로이드 켈리 가랑이 사이로 공을 드리블한 뒤 돌파했다. 켈리가 손을 써서 막았고 경고를 받았다. 국민비약이 신유빈 3천만원, 탁구협회, 선수 스태프의 총 1억 5천만원 메달 포상금, 대한항공 신한금융후원에 감사. 대한탁구협회, 회장 유승민, 가 파리올림픽에서 12년 만에 빛나는 메달을 찾아온 대한민국 남녀 탁구 국가대표팀을 포상했다. 협회는 2일 서울 우승호 아들 번쩍 안아 올렸다. 셰플러, 보너스 334억 원 주인공으로. 임성재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7타를 줄이는 저력을 발휘하며 7위, 18언더파로 마무. 배드민턴협회 국고지원 사업의 이상한 수혜계약, 위호, 페이백 셔틀콕, 나라장터, 패싱 드러나. 문체부 면밀 조사 중.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국고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법, 수혜계약 등 불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 3. 벤치 신세, 선 절친. 기회 있다. 무리뉴 있는 튀르키예행 결단 내리면 된다. 5대 리그는 지난 31일 오전 7시 한국 시간을 끝으로 여름 이적 시장을 마감했다. 막판 여러 선수가 임대를 떠나는 등 활발한 이동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의 이적은 성사되지 못했다. 소위 잉여 전력으로 꼽히는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겨울 이적 시장까지 비주전으로 지내거나 다른 중급 리그로 이적해서라도 다음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5대 리그에 맞설 수 있는 리그로 꼽히는 소위 선수를 육성해 이적료로 구단 운영을 하는 셀링리그로 대표되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와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3일 오전 6시 59분에 마감한다. 옆나라 벨기에 프로리그는 7일 오전 6시 59분 마감이다. 네덜란드에는 아약스, PSV 에인트호번, 페예노르트 등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유로파리그, UEL 등에 나서는 팀이 있다. 황인범이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떠나 페예노르트 이적도 2일 오후 메디컬 테스트가 이뤄진 뒤 큰 문제가 없으면 바로 입단식을 여는 것도 약간의 여유가 있어 그렇다. 벨기에에는 안더레흐트, 클럽 브리에, 로얄 앤트워프 등이 있고 포르투갈에는 4대장으로 불리는 스포르팅 시티, 벤피카, FC 포르투, SC 브라가 등이 리그를 끌고 간다. 이들 리그보다 조금 더 아래 셀링 리그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나 스위스 풋볼 리그, 튀르키예 수페르리가 정도다. 오스트리아는 6일 오전 6시 59분, 스위스는 10일 오전 6시 59분, 튀르키예는 19일 오전 2시다. 유럽 내 이동으로 한정하면 아직 갈 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과 토트넘 호스퍼에서 함께 뛰었던 절친인 오른쪽 측면 수비수 키에런 트리피어, 뉴캐슬 유나이티드, 나중앙 공격수 빅터 오시멘, 나폴리, 위 이적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트리피어는 고민이 깊다. 사우스햄턴과의 개막전에는 한참 후배인 발렌티노 리브라멘토에게 자리를 내주며 벤치에 머물렀고 AFC 본머스와 2라운드는 후반 교체로 33분을 뛰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그컵에는 선발로 나섰지만 토트넘과 3라운드 역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라졌다. 잉글랜드 대표팀까지 불려가서 2024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 유로 2024를 뛰었던 기억을 생각하면 슬픈 신세다. 에디 하우 감독은 리브라멘토가 더 기동력이 좋다며 트리피어를 외면 중이다. 구세주가 없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튀르키예의 콘야스포르, 카이세리스포르 등이 트리피어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영국 대중지, 미러 등 다수 매체의 보도다. 조제 무리뉴 감독이 지휘하는 페네르바체나 이스탄불 영고지 라이벌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슈 등 명문팀이 아닌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뛰기만 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셀링리그지만 유럽 클럽 대항전 팀에 나서는 팀으로 가고 싶은 선수들의 욕구를 얼마나 자극하느냐가 아직 열려있는 이적 시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됐다. 4. 오피셜, 레전드 GK, 뛰어넘었다. 밀러. 710경기로 미넨 최다 출장 기록 달성. 바이에른 미넨의 원클럽맨이자 레전드 토마스 밀러가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미넨은 2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에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미넨은 개막 이후 2연승을 달리게 됐다. 지난 볼프스부르크와의 리그 개막전에서 불안한 승리를 거둔 미넨. 오늘만큼은 달랐다.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조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했고 공격 라인에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세르주 그나브리 등을 배치하며 승점 3점을 노렸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전반 38분,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PK를 케인이 직접 마무리하며 앞서갔고 후반 34분. 그나브리를 대신해 투입된 밀러가 환상적인 득점으로 리드를 벌렸다. 수비 라인 역시 큰 실수를 범하지 않으며 리드를 지키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경기는 2에서 0 미넨의 승리로 종료됐다. 개막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둔 미넨. 승리와 더불어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탄생했다. 바로 명실상부 미넨의 레전드 밀러였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출발한 밀러는 교체 투입과 함께 미넨 통산 710경기에 출전하며 구단 최다 출장 기록자로 올라섰다. 이전 기록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를 주름 잡았던 골키퍼 제프 마이어가 가지고 있었다. 대기록과 함께 축포도 쏘아 올린 밀러다. 밀러는 후반 34분, 박스 안에서 그나브리의 패스를 환상적인 터치로 받아 상대 수비를 제쳐냈고, 왼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기록했다. 프로 통산이자 미넨 통산 245호 골이었다. 이날 밀러는 득점 이외에도 짧은 시간을 소화하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31분을 소화한 밀러는 한 골과 더불어 드리블 성공률 100%, 2회 중 2회, 패스 성공률 89%, 19회 중 17회, 롱패스 성공률 67%, 3회 중 2회 등을 기록했고 매체는 양팀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7.5점을 부여했다. 또한 품목 역시 그에게 양팀 통틀어 세 번째로 높은 7.7점을 매기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다. 아니 왜? 베컴 아들. 22세의 축구계 깜짝 은퇴. 그 이유가 빅토리아 따라 패션계 진출. 잉글랜드 전설 데이비드 베컴 49, 위 아들 로미오 베컴 22, 이 축구계를 떠난다. 이미 패션 에이전시와 계약까지 마쳤다. 영국 토크스포츠 등 복수 매체는 1일 한국 시간 로미오 베컴은 계약 제한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포드를 떠난다. 그는 새로운 축구구단과 계약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는 프랑스 파리의 유명 패션 에이전시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로미오는 2023년부터 브렌트포드 B팀에서 활약했다. 6월에는 계약 연장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로미오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걷는 걸 거부했다. 영국 더 선은 로미오는 프랑스의 에이전시 세이프 매니지먼트와 계약했다. 브렌트포드를 떠난 이유다. 며 로미오는 축구화를 벗고 패션 커리어에 전념한다. 그는 패션 업계에 열망이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선은 로미오는 최근 파리의 유명 패션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어 몇몇 대형 브랜드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고 전했다. 로미오의 업계 전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린 시절 로미오는 아스널 유스팀에서 뛰었다. 테니스 선수로도 경력을 쌓았다. 2020년 이돼서야 축구계에 복귀했다. 이후 로미오는 데이비드 베컴이 소유주로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위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했다. 마이애미 2군에서 로미오는 마지막 시즌 2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는 브렌트포드로 임대 이적했다. 하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무대는 끝내 밟지 못했다. 데이비드의 둘째 아들인 로미오는 축구를 그만뒀다. 영국 인기그룹 스파이스 걸스이자 어머니 빅토리아 베컴의 커리어를 따라간다. 토크스포츠에 따르면 빅토리아는 가수 경력이 끝난 뒤 패션 디자이너가 됐다.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베컴 가문인 로미오는 수년에 거쳐 많은 잡지에 얼굴을 비췄다. 불과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버버리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